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죠. 복지 지갑에는 홍길동 씨가 예전에 받은 복지 서비스와 지금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이번 9월달부터 시작하는 복지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멤버십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 가입한 사람들을 말해요. 동네 가게들도 보면 이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서 멤버십인 분들에게는 할인 상품을 알려준다거나 내가 지원받은 금액을 알려주죠. 이 복지 멤버십도 비슷해요. 지금은 내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가 먼저 찾아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내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이른바 복지 멤버십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홍길동이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복지 멤버십에 가입했어요. 그럼 컴퓨터 시스템이 홍길동 씨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출산이나 결혼, 실직과 같은 인적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 홍길동 씨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보는데요. 만약 홍길동 씨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홍길동 씨에게 문자나 이메일, 복지로 앱,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죠. 홍길동님과 가구원의 성별, 연령, 소득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8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요. 이제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니까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훨씬 좋아지죠. 이전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도 해당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지 모르면 신청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는데, 이젠 최소한 어떤 게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각 개인이나 가구가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안내돼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았다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안내해준다거나, 육아를 한다면 아동수당을 안내해준다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준다거나, 부모님이 65세가 된다면 기초연금 안내해준다거나 하는 식이죠. 대상자분은 이걸 보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홍길동 씨의 예를 볼게요.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했네요. 더 자세히 보면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그 옆에 중앙부처 개인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 중앙부처인지 혹은 지자체인지, 또 이걸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건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건지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엔 이 복지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써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임신부민,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예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 대상자를 판정한 날이 언제인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써 있고, 그 옆에는 신청 가능 여부가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들이 써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양곡 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써 있네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하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신청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결과에 따라 안내문이 나와요. 그래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 상담이 필요한 서비스, 추가 확인하실 서비스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해당 서비스의 지원 내용에 대해 써 있고,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원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전담 콜센터에 하면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표에 써 있어요. 복지로가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금급여 사업이나 감면사업 중심으로 해서 77개 사업만 우선적으로 안내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해요. 또 지금은 어떠한 사회복지 제도가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면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한눈에 보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홍길동 씨에게 이렇게 안내했는데도 홍길동 씨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서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그만큼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상당 업무가 늘어나겠죠.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행정업무 하느라 바빠서 정작 대상자분들 만날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홍길동 씨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시스템이 홍길동 씨가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대상이 되면 홍길동 씨에게 해당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요. 그럼 지원받는 복지 서비스가 홍길동 씨의 복지 지갑에 들어가요. 이 복지 지갑에는 홍길동 씨가 예전에 받은 복지 서비스와 지금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홍길동 씨가 신청한 다른 복지 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홍길동 씨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가 들어가 있어요. 꼭 일반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나 장바구니 같은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복지 멤버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전 여러분이 지금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많이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건강검진, 임신바우처, 아동수당 등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지원해드리는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제도가 350개도 넘게 있어서 담당 공무원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제도가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350개 제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담당 공무원도 이럴 정도이니까 일반 국민들은 더 알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제도 신청은커녕 제도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전 모두가 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지만 지금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가입할 수는 없어요. 복지 멤버십은 가입을 단기적으로 시행해서 9월부터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제도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예전에 해당 제도를 신청할 때 나중에 자격이 되면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이력관리제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87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수급자분들과 이력관리제 신청자분들에게는 정부가 9월 13일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주고 자신이 받을 가능성 있는 복지 서비스가 더 있을 경우에는 10월 중에 또 안내해주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계속해서 더 안내해주겠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1차로 먼저 운영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전국민 대상으로 복지 멤버십을 운영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죠.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실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이 대상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보기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만약 금융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보는 복지 서비스는 안내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번 개편으로 또 하나 크게 바뀌는 것은 복지 서비스 신청이 굉장히 간소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20개 정도 되는데 이걸 확대하고요. 신청 서식도 간소화하고 신청하는 곳도 늘려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지관이나 병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요. 전 복지관에서 십수년간 근무한 사회복지사인데요. 이 부분은 평소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상자와 함께 어떠한 사회복지 제도를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당사자 입증주의였거든요.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앞으로 얼마나 간소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 서비스 신청 서식이 간소화된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더 늘리겠다고 하고 복지관이나 병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 대상자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한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복지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복지 멤버십도 일단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컴퓨터나 휴대폰을 잘 쓰지 않은 분들은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분 계시다면 주민센터에 꼭 가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더욱더 발전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뵙는 걸로 할게요. 나무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